보자. 그래서 함수, 우리가 처음 배울 때 함수 정의되는 거. 함수라는 거를 우리가 본 적이 있습니다. 함수, F함수에다가 X를 넣었더니 뭐 X 플러스 2야. 그러면 F함수에다가 1 넣었더니 3이 되고 F함수에다가 2 넣었더니 4가 돼. 얘네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는 것도 우리는 할 줄 알아. fx는 x 플러스 2입니다. 1 넣었을 때 3 나와. 1 넣었을 때 3 나오고 2 넣었을 때 4 나와. 0 넣었을 때는 2가 나와. 그래서 얘네들 직선의 방정식이 돼. f함수는 x 플러스 2라고 얘기했지만 y는 x 플러스 2라고 얘기해도 얘네들 똑같은 표현이야. 그때 x값에 들어가는 애들, x값에 들어가는 애들, x에 들어가는 애들을 정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x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넣어서 나오는 y값을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수식으로 나타내고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 할 줄 아는데, 거기에서 이제 나아가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x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을 거고, 넣었을 때 나오는 y값 1, 2, 3, 4, 5라고 얘기하면, 얘네 볼게. y는 x 플러스 2라는 함수면 1 넣었더니 얼마 나와? 3 나오고, 2 넣었더니 4 나오고, 3 넣었더니 5 나옵니다. 그때 이 x 값들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 정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 이때 y값 중에서 선택받은 얘네들을 치역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y값 전체를 공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들도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x에다가 어떤 특정한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y값이 존재해야 되고, 남는 x는 지금 뭐 여기에 4가 있어. 4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았어. 남는 x는 없어야 됐었어. 남는 y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x는 있으면 안 되는 거였어. 1, 2, 3. x에다가 1 넣었더니 y값이 1이 나오기도 하고 2가 나오기도 해. 얘네들은 함수가 아니었어. 남는 x가 있어도 함수가 아니었어. 남는 y가 있는 건 괜찮았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 x에다가 1 넣었더니 1 나오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더니 또 1이 나옵니다. 어떤? y는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어. 1 넣었더니 1 나오고 마이너스 1 넣었더니 1 나와. 얘네들도 함수였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y는 있어도 괜찮은 거였어. 함수가 정의되기 위한 조건들을 봤었습니다. 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남는 x가 있으면 안 되고, 남는 y는 있어도 괜찮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x는 있으면 안 되고, 양다리 걸치는 y는 괜찮아. 그래서 남는 양다리 걸치는 y. 얘네들은 있어도 괜찮아. 함수였어. 함수에서 조금 더 조건이 추가된 애들. x가 하나에 y가 하나씩만 연결되어 있는 함수. 이런 거를 뭐라고 얘기했고? 1대1 함수라고 얘기했고, 1대1 함수는 양다리 걸치는 애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는 y가 안 돼. 나머지는 똑같이. 1대1 함수보다 조건이 조금 더 걸리는 애들이 있었어. 어떤 거였냐면, 지금 1 넣었더니 3 나오고 2 넣었더니 4 나오고 3 넣었더니 5 나와. 남는 1하고 2, y값이 있었습니다. 이 남는 y값이 없어지면 x가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남는 애들도 없어. 이런 경우를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 1대1 대응은 남는 y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부를 했었다고. 자, 여기에 특수한 함수들을 공부했었는데, 특수한 함수라는 거는 이런 거였습니다. x에다 1 넣었더니 y값도 1 나오고, x에다 2 넣었더니 y값도 2 나와. x에다 3 넣었더니 y값도 3 나와. 전형적인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 x값이랑 y값이 같아. 항상 등호가 성립하는 식이야. 이런 거를 항등함수라고 얘기했습니다. 항등함수 y는 x라는 직선의 방정식. 그 다음에 얘네들 그래프로 보면 요거. 그 다음에 이런 애들도 있어. x에다 1 넣었더니 y값 1 나와. x에다 2 넣었더니 y값 1 나와. x에다가 3 넣었더니 y값 1 나와.
x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y 값은 항상 1이야. y는 1이라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y는 얼마라는 직선의 방정식. 얘네들을 상수함수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y에다가 뭘 넣어도, x에다가 뭘 넣어도 y 값은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는 애들. 그래서 얘네들을 상수함수라고 한다. 특수한 함수, 항등함수랑 상수함수 공부했고, 그 다음에 함수를 나누는 거. 함수, 1대1 함수, 1대1 대응. 얘네들의 포함관계도 있었지. 함수라는 거 안에, 카테고리 안에 1대1 함수가 들어가 있는 거고,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들어가 있는 거. 얘네 구분하는 방법은 1대1자 일단 들어가면 하나에 하나씩만 연결돼야 돼. 양다리 걸치는 애들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응까지 가려면 남는 y가 있으면 안 돼. x 값의 개수랑 y 값의 개수가 같으면 돼. 그래서 x랑 y랑 개수가 같고 남는 애들이 없어 라고 하면 1대1 대응. x랑 y랑 개수가 같아 라는 얘기가 없으면 1대1 함수까지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함수를 논하는 거 우리가 먼저 공부를 했었어. 그 다음에 x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y의 임의의 원소가 대응할 때 보기에서 x에서 y로 가는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기억 같은 경우는 x는 2다 라고 했으니까 x 값을 넣으면 나오는 값이 2라는 거야. x 값은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1이었습니다. y 값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였었어.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x 값을 넣으면 2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2가 나와야 돼. 0 넣었더니 2가 나와야 돼. 1 넣었더니 2가 나와야 돼. 함수야 아니야? 함수입니다. 남는 x 없고 양다리 걸치는 x 없어. 함수야. 함수 중에서도 어떤 함수야? 상수함수입니다. 2번 같은 경우는 x 값을 넣으면 2x 플러스 1이 나와야 되는데 x 값을 넣으면 2x 플러스 1이 나온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고 0 넣었더니 1이 나와야 돼. 1 넣었더니 3이 나와야 되는데 3이 없어.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 함수가 아니야? 뭐 때문에? 남는 x가 있어서. 다음 세 번째 디귿은 x 값을 넣으면 x제곱 플러스 1이 나오는데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가 나와야 되고 2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나와야 되고 0 넣으면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1 넣었더니 2가 나와야 돼. 함수니 아니니? 함수 맞습니다. 혹시 1대1이니?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는 y가 있으니까 1대1 함수는 아니야. 오케이. 다음 x를 넣으면 절대값 x로 풀린대.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되고 0 넣었더니 0이 나오고 1 넣었더니 1이 나와. 함수야 아니야? 함수 맞아. 혹시 1대1 함수? 안 됩니다. 왜? 양다리 걸치는 1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를 정의하는 거, 그 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함수를 찾는 것도 연습을 했었습니다. 1-2번 봐봐. 함수인 그래프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고, 함수인 그래프를 모두 고르시오. 기억은 봤더니 x값에다가 0 넣으면 y값이 없습니다. x에다 0 넣으면 y값이 없어. 그러니까 x값 0은 아무도 선택하지 않는 거야. 남는 x가 생깁니다. 얘는 함수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도 돼. x값에다가 얘가 뭔지 모르겠는데 t를 넣었더니 그때 나오는 값이 y값이 무수히 많습니다. 함수가 아니야. 왜? 양다리 걸치는 x가 있어. 양다리 걸치는 x가 있어서 함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밑에 4번은 보면 우리가 아는 그래프잖아. 몇 차 함수? 함수입니다. 2차 함수. 근데 얘 같은 경우는 x값에다가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랑 마이너스 알파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어때? 같아. 양다리 걸치는 뭐가 있는 거야? y가 있는 거야. 양다리 걸치는 y 값이 있는 건데 얘는 괜찮습니다. 그래도 함수야. 그래서 얘는 함수더라. 5번 같은 경우는 함수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x값 하나에 알파를 넣었더니 나오는 y 값이 2개야. 양다리 걸치는 x가 있어서 얘는 함수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원 방정식이라고 공부했던 거야. 조금 더 폭을 넓히면 얘는 원 방정식이라고 공부했었고,
우리가 기하를 공부하는 친구들은 여기에서 개념을 확장됩니다. 개념이 확장되면 얘 원방정식 같은 거를 함수는 함수인데 음함수라고 얘기해 라고 공부합니다. 음함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지금 교과과정까지는 수학학까지는 얘네들은 함수가 아닙니다. 기하까지 공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음함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함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놓으면 돼 지금. 다음 2번 같은 경우는 함수니 아니니 함수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x가 하나에 y가 하나씩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해. x가 하나에 y가 하나씩만 무조건 걸립니다. 얘는. 그래서 얘는 함수야. 함수면서 동시에 1대1 함수기도 하고 1대1 대응도 됩니다. 남는 x가 없고, 왜냐하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x가 무한소로 가니까 남는 x 없고, y가 무한대로 갔다가 무한소로 내려가니까 너 뭐 한 거야, 민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다가 너 연수 끊어져가지고 숨을 못 쉰다고. y 값도 무한대로 가고 무한소로 가니까 얘네들은 1대1 대응까지도 됩니다. 남는 x, 남는 y도 없어. 다음 3번 같은 경우는 함수입니다. x가 하나에 y가 하나씩 연결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x에다가 뭘 넣어도 y 값이 어때? 같아. 그러니까 얘는 함수는 함수인데 1대1 대응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다리 걸치는 y 값들이 있어. 그래서 함수다라고만 얘기할 거야. 그러면 지금 함수인 것을 고르시오. 2번, 3번, 4번은 골랐는데 얘 좀 보겠습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이야. 남는 값 없이 y 값 다 나오고 x 값도 다 나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가 예제 2번이지? 그러니까 요 문제 위에다가 이렇게 팁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함수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일단 남는 y값 있으면 안 돼? 양다리 걸치는 애들 있으면 안 돼? 그 얘기는 증가 또는 감소 함수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 전제 조건.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갔어. 끊어져 있어, 중간에. 그러면 이때는 x값에 넣었더니 나오는 y값이 없는 거 아니야? 남는 x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1대1 대응 아니잖아. 그래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면서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는 연속이어야 됩니다. 연속이면서 증가 또는 감소 함수일 때 우리는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같은 표현이고 우리가 수능까지 가져갈 표현입니다. 여기에 하나 추가하면 같은 표현 또 하나 추가하면 이제 오늘 옆에서 이후에 배울 역함수가 존재한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수능에서는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될 거고 요번 시험에서는 1대1 대응이나 아니면 역함수가 존재한다.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오케이. 중요한 표현을 하나 공부했어. 넘어가서 예제 2번 좀 보겠습니다. 예제 2번. 자, A하고 B를 정의역으로 하는 두 함수, F함수하고 G함수가 있을 때 F함수하고 G함수가 같대. A하고 B 값을 구하시오. F함수랑 G함수가 같대. 자, X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가로 X가 생략되어 있는 거야. 선생님,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랑요 2X 마이너스 3이 같아요. 넘겨줬더니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가 0이에요. X는 뭐 아니면 뭐? 1 또는 2라는 거 알았고 A하고 B를 정의역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1하고 2가 정의역이 되는 거네. X라는 집합은 1하고 2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었던 겁니다. 뭐를 구하시오? 상수 AB에 대해서 B 빼기 A를 구하시오. 2 빼기 1을 구하시오. 얘네들 서로 같은 함수, 뭐 이거는 연습 없이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제 3번. 1대1 대응인 그래프를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 1대1 대응. 우리 방금 전에 했잖아. 증가 또는 감소 함수면서 연속이어야 된다고.
증가 또는 감소면서 연속이어야 돼.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으면서 계속 증가하거나 계속 감소해야 돼. 2번 보이지? 계속 증가하는 함수. 또 4번도 괜찮습니다. 계속 증가하는 함수. 5번은 안 돼. 왜?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해? 그래서 안 돼. y값 하나에 x값이 두 개가 걸립니다. 양다리 걸치는 뭐? 양다리 걸치는 y값이 있어. 그래서 1대1 대응은 아니지만 함수는 함수입니다. 얘는 무슨 함수? 1번은 무슨 함수? x에다가 뭘 넣어도 y값이 일정해. 상수함수가 되는 거야. 3번은 함수 자체가 아닙니다. 왜? x값 하나에 y값이 두 개가 걸려. 양다리 걸치는 x값 때문에 틀려 먹었습니다. 오케이. 함수 안에 함수를 넣는 겁니다. y는 x제곱 플러스 2x라는 함수가 있고 f함수가 있고 g함수가 있습니다. g함수는 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라고 할게요. 직선의 방정식이야. f함수 안에다가 g함수를 넣을 겁니다. f함수 안에다가 g함수를 넣을 때 f함수 안에다가 x 대신에 원래 여기가 x 들어갈 자리인데 x 대신에 g함수를 넣겠다고. g함수를 넣어봤더니 마이너스 x 플러스 1인데 그거를 갖다가 x 대신에 넣는 거야, g함수를. 그러니까 얘네들을 제곱하고 더하기 2 곱하기 x, x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얘네들을 합성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함수를 합성한다. 그래서 표현할 때는 f 합성 gx 또는 f 닷 gx 이렇게 표현합니다. x를 g함수에다 넣고 나온 값을 다시 f함수에다 넣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얘네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마이너스 4x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3 이렇게 됐어. 요번에는 g함수에다가 f함수를 넣어보겠습니다. g함수에다가 f함수를 넣어볼게. g함수에 x 대신에 f함수를 넣는 거야. f함수가 뭐였냐면 x제곱 플러스 2x를 x 대신에 넣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더하기 1 할 거야. 그렇게 했더니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자 지금 얘는 g 합성 fx였어. g 합성 fx랑 f 합성 gx랑 둘이 어때? 같니? 다릅니다. 합성할 때는 순서에 따라서 함수가 달라져. 합성 함수는 f 합성 gx랑 g 합성 fx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지 않습니다. 무슨 법칙? 앞뒤 바꿔주는 거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함수를 하나 더 넣어서 실질적으로 그냥 증명하지는 않을게. 뭐 h 함수를 만약에 x라고 해가지고 넣어줘서 할 수 있는데 증명하지는 않을 텐데, 교환 법칙 나왔으니까 이런 것도 해보겠습니다. f 합성 g 먼저 하고 합성 h 함수를 하나, f 합성 g 합성 h 함수를 하나. 얘네들은 같습니다. 괄호의 위치를 바꿔주는 거. 결합 법칙이니 분배 법칙이니? 결합 법칙입니다. 그래서 결합 법칙은 성립하더라. 합성함수일 때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고 결합 법칙은 성립합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때가 있어.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때가 있기 때문에 걔네들이 문제화 될 거야. 자, 얘네들을 연습을 해볼게. 예제 4번 보겠습니다. 예제 4번. f함수하고 g함수가 있는데 f 합성 g함수랑 g 합성 f함수가 서로 같다. 얘네들이 성립한대. 교환 법칙이 성립한대. 의례적으로 성립하는 거야. 그때 a 값을 구하시오. 해보자. f 합성 g함수는 f함수에 x 대신에 g함수를 넣는 거야. g함수를 넣을 거야. 2 곱하기 g함수 더하기 1이 될 거야. f함수에 x 대신에 넣는 거니까.
G함수가 뭐였으니까 ax-3이었으니까 ax-3 곱하기 2 더하기 1이었던 거고 선생님 2ax-3이 6 플러스 1 마이너스 5예요. 이렇게. 자, G함수에다가 F함수를 넣을 겁니다. 이번에는 G함수에 x 대신에 F함수를 넣을 거야. a 곱하기 fx 마이너스 3. fx가 뭐였으니까 2x 플러스 1이었으니까 거기다가 a를 곱하고 3을 뺐더니 전개했더니 2ax 더하기 a 마이너스 3. 자, 얘네 둘이 서로 같대. 항등식이지 이제. x 앞에 계수끼리 y 앞에 계수끼리 서로 같다를 하겠습니다. 2a 마이너스 5 a 마이너스 3. 그럼 a는 얼마? 마이너스 2. 걔네들 값을 구하시오. a가 마이너스 2라는 거 알았고 문제에서는 뭘 구하래? f 합성 g 마이너스 2를 구하래. 계산은 이렇게 할 겁니다. G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넣을 거야. G함수에다가 마이너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인데 a가 얼마였으니까? 마이너스 2였으니까 얘네들은 1이 됐어. 1을 갖다가 F함수에다 넣을 겁니다. F함수에다가 1 넣었더니 얼마? 3. 그래서 얘네 계산값은 3. 이 합성함수 연습이었고 얘네들은 하나만 연습을 좀 하겠습니다. 4-2번 두 문제 풀어보자. 4-2번. 자, F함수하고 G함수 주어졌고 F 합성 G랑 G 합성 F함수가 같대. F 합성 G랑 G 합성 F가 같대. F함수에다가 G함수 넣을 겁니다. G함수 AX 플러스 B를 X 대신에 넣을 거야. F함수에. 그러면 3 곱하고 4 더하면 돼. 3 곱하고 4 더하면 돼. 그 다음에 G함수에다가 F함수를 넣을 겁니다. F함수가 뭐였는데? 3x 플러스 4였는데 얘를 F함수에다 넣을 거야.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돼. A를 곱하고 B를 더하면 돼. 좀 생략해서 썼습니다. 전개했더니 3ax 플러스 3b 플러스 4가 우변은 3ax 플러스 4a 플러스 b가 되고 뿅뿅 지워지고 좌변 우변 같다니까 넘겨주면 2b는 아니 이렇게 할까? 4a 마이너스 2b가 4. 그래서 2a 마이너스 b는 2다라는 거 알았어.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그랬니? G함수는 a 값에 관계없이 라고 했어. a 값에 관계없이 이런 표현 어디서 썼었어? 항등식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a에 대해서 정리하면 돼. a 값에 관계없이 오케이. G함수가 뭐였는데? ax 플러스 b였는데 b가 뭐랑 같다? b는 2a 마이너스 2랑 같다. 선생님 얘네들 a로 묶었더니요 x 플러스 2 마이너스 2예요. 그럼 얘네들은 기울기가 a고 몇 콤마 몇을 지나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항상 지나는 점은 뭐?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2. 두 번째는 F함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래. F함수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5래. 뭐를 구하시오? F 합성 F K가 1이 나오게 구하시오. F함수에다가 K 넣었더니 얼마? 마이너스 4K 플러스 5가 돼. 그걸 또 F함수에다 넣으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하고 5를 더할 겁니다. 됐지? 그러면 얼마? 16K에다가 마이너스 15 이렇게 된 거야. 얘를 또 F함수에다 넣으면 마이너스 4를 곱하고 얼마를? 5를 더할 거야. 그 값이 얼마가 나오면 된대? 1이 나오면 된대. 넘겨줬더니 마이너스 4, 양변 마이너스 4로 나누면 16K 마이너스 15가 마이너스 4로 나눴으니까 1. 그래서 K는 얼마? 1. 합성함수 연습하는 것까지. 보겠습니다. F3 값을 구하시오. 간단하게 구할 수 있었지. F함수에다가 3 넣은 값을 구하시오니까 안에 들어가는 값이 3이 되면 돼. 2x-1이 3이 되면 돼. x는 얼마? 2라는 거 알았고 x에다가 2 넣었더니 x에다 2 넣었더니 얘네들은 3이 되고 x에다 2 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래서 F3은 마이너스 1이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는데
얘보다 중요한 거는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저분할 때는 얘네들을 치환해서 하는 방법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f EX-1이 마이너스 X 선생님이 플러스 1이에요. 그러면 치환하는 거야.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저분해. EX-1을 T라고 치환하면 X는 뭐가 되고 2분의 T 플러스 1이 되고, 자, 치환해서 봤더니 FT는 우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T 플러스 1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뭐 정리해주면 2분의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플러스 1 이딴 식으로. 그래서 FT가 2분의 마이너스 T 플러스 1이라는 거 알았고, 얘네들을 가지고 T 대신에 X를 써서 표현하면 FX를 안 겁니다. FX를. F 함수는요, 선생님 2분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에요. T 대신에 X 써서 나타내면. 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뭐 문제를 푸는 거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풀 수 있지만,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저분할 때는 걔네들을 치환해가지고 F 함수를 찾아내는 거. 우리가 수능까지 가져갈 것들은 얘네들입니다. 얘네들.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지저분할 때. 그래서 치환해가지고 함수를 정의하는 거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5-2번을 할 건데, 5-2번 f(2x가) x 플러스 2분의 1에 얘를 가지고 fx를 좀 구해줘. fx는 뭔지. 보자. 양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는 함수인데 f(2x입니다) 함수 안에 들어가는 애들이 2x니까 2x를 치환할 거야. 2x를 t라고 치환. 2x를 t라고 치환했더니 x는 뭐가 되고 2분의 t가 되고, x 대신에 2분의 t 넣어주면 펑션 t는 x 대신에 2분의 t 플러스 2분의 2라는 거. 분모 분자에다가 2 곱했더니 t 플러스 4분의 4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FT가 얘네들이라는 건 fx는 t 대신에 x 써서 나타내면 얘네였던 거야. x 플러스 4분의 4. 뭐를 구하시오? 2 곱하기 fx를 구하시오. 여기다가 2 곱한 거. 뭐 분자가 8이 되는 거? 얼마야? 3번. 얘네들을 구하시오. 이런 거였습니다. 넘겨서,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예제 6번 보겠습니다.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선생님 처음 설명할 때는 점 찍어서 했었습니다. 점 찍어서 했었는데 얘네들 이제 정식으로 푸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F함수는 그래프를 봤더니 기울기가 마이너스 1짜리 직선의 방정식이고 0,2를 지나. 선생님 그러면요, F함수는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G함수는 봤더니 직선으로 가다가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으로 바뀝니다. 직선, 얘네들은 y는 2라는 직선이야. y는 2라는 직선인데 이때 x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 x값이 0부터 1 사이일 때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해도 되고 작다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가 이어져 있으니까. 선생님 그냥 작다라고 할게요. 1보다 작을 때. 다음, 얘네들 이 직선의 방정식은 2,0이랑 1,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2x고 2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래서 플러스 4인 직선의 방정식. 이때 x값은 1보다 크거나 같고 누구보다? 2보다는 작거나 같을 때 이렇게 됩니다. 자, 함수를 다 정의했고 뭐를 구하시오? G 합성 F 함수를 구하시오. G 합성 fx를 구하시오. F함수를 G함수에다 넣을 겁니다. G함수에다 넣을 건데 F함수를 넣으면 얘를 G함수에다 넣으면 그냥 2야. 밑에 거에다 넣으면은 또 달라져. 근데 여기다가 넣으려면, 위에 걸로 넣으려면 X값이 0에서 1 사이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F함수 자체가 0에서 1 사이 값이랑 1에서 2 사이 값일 때 달라지는 거야. 다시 G 합성 fx입니다. F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y 값이 G함수의 정의역이 되는 거야. G함수에서는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다시 F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오는 y 값이 G함수에 넣을 때는 정의역이 되는 거야. x값의 범위가 되는 거야. 이해돼? 자, 그러면 F함수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 하고 F함수 값이 1에서 2 사이일 때를 나눠서 해줘야 됩니다. F함수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얘네들이야. 그때는
x가 1에서 2일 때야. x가 1에서 2일 때야. 괜찮아? x가 1에서 2일 때야. 아, 선생님. x가 1에서 2일 때는 x 값이 1에서 2일 때는요. f 함수 값이 0에서 1 사이예요. 0에서 1 사이니까 여기다가 0에서 1 사이 값을 넣으면 그때 y 값은 계속 2입니다. 그때 y 값은 계속 2가 됩니다. 다음 x 값이 0에서 1 사이일 때는 f 함수에다 넣어주면 그때 나오는 y 값이 1에서 2 사이야. 그러면 1에서 2 사이야? 1에서 2일 때는 g 함수가 뭐가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 선생님 이때는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돼요. 이런 식으로. 얘네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자, 다시. 선생님 이거 필기하지 않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 f 함수를 이제 넣겠습니다. 위에 거에다 넣었더니 이게 지금 뭐니? 이름이 h 함수인가? 아, 이름을 안 지어놨구나. y는. 오케이. y는 x에다가 0에서 1 사이를 넣으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됩니다. x값 0에서 1 사이를 넣을 거야. 0에서 1 사이를 넣으면 f 함수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돼. 그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넣을 건데 그때 y값이 1에서 2 사이니까 1에서 2 사이 이 함수에다 넣어야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고 플러스 4를 해줘야 돼. 그래서 얘네 그래프가 뭐가 되냐면 EX라는 그래프가 됩니다. X가 어디에서 어디일 때? 0에서 1 사이일 때. X값이 1에서 2 사이일 때는 얘 마이너스 X 플러스 2를 어디다가 넣을 거냐면 위에 거에다 넣을 거야. 왜냐하면 1에서 2 사이 값을 넣으면 Y값이 0에서 1 사이거든. Y값이 0에서 1 사이니까 0에서 1 사이 값에다 넣어야 돼. 그러니까 2에다가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때는 그냥 2로 풀려요. 그래서 얘네 그래프를 그려보면 0에서 1 사이일 때는 y는 2x라는 직선의 방정식, 1에서 2일 때는 그냥 2라는 직선의 방정식이 풀리는 겁니다. 얘가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의 그래프였던 거야. 정의역, 치역을 나눠서 그리는 방법이고 이게 정식이고 약식으로 구하는 방법은 점을 찍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구하려는 함수는 g 합성 fx야. 점들을 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0 넣으면 f0 얼마? f 함수에다 0 넣으면 2. 그래서 g 함수에다가 2 넣을 겁니다. g 함수에다가 2 넣었더니 얼마? 0. 그래서 0 넣으면 0. 0,0이야. x에다가 1 넣으면 f 함수에다 1 넣었더니 얼마? 1이야. 그래서 g 함수에다가 1을 넣을 거야. g 함수에다가 1 넣으면 얼마? 2가 됩니다. 그래서 1,2가 돼. 그 다음에 x에다가 2 넣으면 f 함수 2 넣었더니 0이 나오고, 그러면 0을 g 함수에다 넣을 거야. g 함수에다가 0 넣었더니 얼마? 2가 나옵니다. 그래서 2 넣었을 때는 2가 나와. 조금 얘네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몇 번 풀다 보면은 선생님 얘 직선이고 얘 직선이니까 이 정도에서 이어주면 될 것 같아요 라는 확신이 생기고, 아직은 이런 게 좀 확신이 안 듭니다. 그러면 이 사이 값도 넣어보는 거야. x에다가 2분의 1 넣어보겠습니다. x에다가 2분의 1 넣었더니 f함수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2분의 3인가 봐. 2분의 3. g함수에다가 2분의 3 넣을 거야. g함수에다가 2분의 3 넣었더니 얼마고? g함수에다가 2분의 3 넣었더니 y값은 1이 됩니다. 2분의 3 넣었더니 얘네들은 1이 돼.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1 넣었더니 이때 y값은 1이 됐어. 하나 더 넣어볼게요. 여기도 x에다가 2분의 3 넣으면 f함수에다가 2분의 3 넣으면 y값은 2분의 1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g함수에다가 2분의 1을 넣을 거야. g함수에다가 2분의 1 넣으면 2가 나와. y값은 2가 나와. 그래서 x에다가 2분의 3 넣었더니 2가 나오더라. 얘네들 이어줬더니 이런 식의 그래프. 범위를 나눠서 푸는 방법, 범위를 나누지 않고 점을 넣어서 푸는 방법. 그래서 보통 이제 2등급 하반기
2등급 정도 그냥 보통 평이한 문제에서는 이렇게 점 찍어서 푸는 합성함수 그래프고 최상위권으로 가면은 범위를 나눠서 푸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합성함수의 그래프 그리는 거 한번 봤고, 자, 본격적으로 역함수 공부하겠습니다. 역함수.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가지고 얘기할게.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가 있습니다.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서 어떤 짓을 할 거냐면 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할 거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x가 y가 바뀌는 거니까 선생님 x는 y제곱이에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x 이렇게 될 겁니다. 플러스 루트 x 마이너스 루트 x 우리가 전에 배러 나갈 때 한번 했었잖아. 무리함수 그래프 0,0이 시작점이고 0,0이 시작점이고 플러스면 1사분면 방향으로 가는 그래프,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 마이너스는 y 앞에 있던 마이너스니까 얘를 x축으로 대칭한 이렇게 되는 그래프였던 거야. 자, 봐봐. 원래 있던 함수가 있습니다. f함수가. f함수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했어. 그래서 얘를 역함수라고 얘기하는 거. f의 마이너스 1승 이렇게 얘기하고 f 인버스라고 있습니다. f 인버스 그래프를 그렸는데 지금 f 인버스 그래프는 함수가 아닙니다. 연두색 그래프는 함수가 아니야. 왜 함수가 아니야? x가 하나에 y값이 두 개야. x가 하나에 y값이 두 개야. 그러면 함수가 아니야. 선생님 그럼 이거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데요?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자, 우리 아까 필기했던 내용 생각해 봐봐.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었습니다. 1대1 대응이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면서 연속인 함수였어. 얘네 보면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고, 얘 만약에 y는 x제곱이라는 함수에서 선생님 x값이 0보다 클 때만 볼 거야. 그래서 얘를 지웠어.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역함수는 여기 그려집니다. 그러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야. 왜냐하면 원래 함수가 계속 증가하는 함수였고, 걔네들 역함수 계속 증가하는 함수 그래프가 그려졌습니다. 다음,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렇게 원래 있던 f함수와 f 인버스가 만나는 교점은 y는 x라는 직선하고의 교점하고도 일치합니다. x가 y가 바꿔주는 거.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한다. 1대1 대응이다. 증가 또는 감소함수면서 연속함수다. 같은 표현이라는 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고, 역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 x과 y 값을 바꿔줘서 정리합니다.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해라고 하는 거는 좀 원초적인 거고 이런 것들을 논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논하지 않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할 거야.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자, 원래 있던 함수는 x에다가 2 넣으면 4가 나옵니다. x에다 2 넣으면 4가 나와. 2,4를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하면 몇 콤마 몇? 4,2가 되고, 얘네 그래프는 지금 여기가 플러스 1대였으니까 x에다가 4 넣었더니 루트 4는 2다. 괜찮아. 원래 함수에다가 어떤 값을, a 값을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b면 얘네 지금 이거잖아? 2 넣었더니 y 값이 4가 나온 거잖아? 그러면 f 인버스라는 녀석은 4 넣었을 때 2가 나와. 4 넣었을 때 2가 나와. 자, 역함수의 성질 엄청 중요한 성질입니다. 함수에다가 x를 넣어서 나오는 값이 y면 역함수는 f 인버스에다가는 y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x가 됩니다. 얘를 이용하면 이것 좀 봐봐라. 합성함수를 좀 해볼게. f함수에다가 x 나오면 나오는 값 뭐? y잖아. 그럼 y를 f 인버스에다 넣을 거야. f 인버스에다 y 넣으면 얼마? x가 나와. 괜찮니? 이것도 해볼게. f 인버스에다가 y를 넣으면 나오는 값 얼마? x.
합성 F 함수. 그러면 X를 F 함수에다 넣어서 나오는 값은 얼마? Y가 나옵니다. 자, 지금 봐봐라. F 합성 F 인버스 Y는 Y야. F 합성 F 인버스 A는 A가 나옵니다. F 합성 F 인버스 B는 B가 나옵니다. F 인버스 합성 FX는 X고 F 인버스 합성 F C는 C가 나와야 돼. 자, 합성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았지만 역함수에서는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합니다. 교환법칙이 무조건 성립해. 봐봐. 그러면 아까 합성함수에서는 F 합성 G랑 G 합성 F가 성립하지 않는다였잖아. 근데 예외적으로 성립하는 애들이 있어. 그래서 아까 특정한 문제를 풀어봤던 거고 역함수일 때는 얘네들이 무조건 성립한다고. 그러면은 어려운 복잡한 계산 F 합성, G 합성, G 인버스 합성, G 합성, H 함수 이런 것들을 구하시오 그래도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거, 역함수하고 자기 자신을 합성하는 건 없어집니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해도 돼.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간단히 할 수 있다고. 자, 역함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함수에다 x 넣으면 나오는 값은 y, 인버스에다가 y를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x. 그 다음에 역함수는 뭐가 성립한다?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 역함수라는 거는 이런 개념이거든. 실수에서 a 곱하기 x는 b다 해서 x를 넘겨주면 a는 x분의 1 곱하기 b고 x분의 1이라는 건 x의 몇 승? 마이너스 1승입니다. x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b였던 거야. 또는 b 곱하기 x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 실수에서는 곱하기는 무조건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자, 이 개념이 역함수에서는 이렇게 들어오는 겁니다. F함수에다가 X를 넣었더니 나오는 값이 Y야. 이 F함수를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야. 우변으로 넘겨준다라고 생각하면 자, 여기서 X를 우변으로 넘겼더니 X의 마이너스 1승으로 넘어간 거야. 실수해서. 함수를 넘겨주면 함수의 마이너스 1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얘가 넘어가는 대신 뭐가 남았어? X가 남은 거야. 아, 그래서 역함수의 개념인 겁니다. F 인버스 Y는 X. F 함수에다 X 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Y면 F 인버스 Y는 X였던 거야. 그럼 여기서 개념을 확장해서 두 개를 넘길 겁니다. 이번에는 F 합성 GX는 Y 이렇게 할게. 여기에서 F 함수를 넘길 거야. F 함수 넘기면 G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G 함수를 또 넘겨줄 거야. G 함수를 넘겨주면 X는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 Y가 됩니다. 오케이? 자, 지금 봐봐라. F 합성 G를 우변으로 넘겼더니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됐어. 얘네들 통째로의 역함수로 넘어간 거 아니야. 자, 생략하고 쓰면 X는 얘네들이 넘어갔으니까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로 넘어간 거야. 괜찮아? 그래서 걔네들을 풀어줬더니 F 합성 G의 전체 인버스를 풀어줬더니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합성함수의 역함수는 순서도 바뀌고 역함수도 취해져. 그 얘기가 탄생한 겁니다. F 합성 G의 전체의 인버스는 앞뒤 바꿔주고 역함수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더라. F 합성 G 합성 H 함수의 전체 인버스는 순서 바꿔주고 인버스 취해져서 H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F 인버스가 되더라. 이렇게 순서도 바뀌고 역함수도 취해지는 거야. 선생님, 순서 안 바뀌면 안 돼요. 순서 안 바뀌면 안 돼요. 얘네들이 넘어갈 건데 F가 넘어가고 G가 넘어갈 거거든. 얘는 넘어갔을 때 만약에 넘겨줬을 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Y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할 수도 있어. 얘를 넘겨줬을 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봐봐라. 지금 순서대로 하나씩 넘겨봤더니 이 모양이 나왔거든. 얘는 지금 앞뒤가 바뀌어 있어. 합성함수일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안 해? 안 합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었을 때 계산값이 아예 달라진다고. 그래서 합성함수의 역함수를 넘길 때는 순서도 바꾸고 역함수도 취해주더라. 자, 마지막 역함수의 성질은 이겁니다. 역함수를 할 거야. 2,4를 역함수로 돌릴 거야. 4,2가 돼. 4,2를 역함수로 돌리면 2,4가 돼. 역함수의 역함수는 다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옵니다. 역함수의 역함수는 오케이. 쥐함수에다가 인어원 값을 구하시오. 쥐함수에다가 인어원 값을 구하시오인데 F함수의 역함수를 G함수라고 한대. F의 인버스야. F의 인버스 X를 GX라고 한대. G 합성 GK를 구하래. G2를 구하래. G함수에다가 인어원 값을 선생님이 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가 나오면 돼. G 역함수에다가 T 넣은 값이. 괜찮니? 얘 넘겨준 거야. 근데 G 역함수는 뭐야? F의 역함수가 G니까 G의 역함수는 F가 되는 거잖아. F함수에다가 T 넣었더니 2 나오면 돼. F함수에다가 T 넣었더니 2T-4가 2가 나오면 돼. 그래서 T값 구할 수 있습니다. 역함수를 직접적으로 구하지 않을 거야.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겁니다. 다음은 G 합성 GK가 2가 된대. G 합성 GK가 2가 된대. 얘도 해볼까? 그러면 G를 넘겨주면 G 인버스. G 인버스는 F 함수니까 F 합성 F 2가 K가 되면 됩니다. F 함수에다가 2 넣었더니 얼마? 0. 0을 F 함수에다 넣었더니 얼마? 마이너스 4. 그래서 K는 마이너스 4. 자, 얘네들 좀 봐봐. 넘겨서 예제 9번 봐봐. 예제 9번. F함수하고 G함수 주어졌습니다. 뭐를 구하시오? F 합성 G 합성 F의 역함수의 합성 F1을 구하시오. 엄청 복잡하게 돼 있는데 얘만 풀어내면 되지. G 합성 F함수의 인버스. 합성함수의 인버스 어떻게 되니? 앞뒤 바꿔주고 역함수도 취해주면 돼.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앞에 합성 F가 있고 합성 F가 있습니다. 뒤에 1도 있습니다. 지워지는 애들 보이니? 뭐? F 인버스. 이? 오케이. 그러면 봐봐라. F 함수에다 1 넣었더니 얼마? F 함수에다 1 넣으면 2. 2를 G 인버스에다 넣을 거야. G 인버스에다가 2를 넣을 거야. 자, G 인버스에다가 2를 넣을 거야. 그 값을 K라고 얘기하면 G 인버스 넘겨주면 2가 나오면 돼. G 함수에다가 K 넣은 값이. G 함수에다가 K 넣었더니 마이너스 2K 플러스 4가 얼마? 2가 나오면 돼. K는 얼마? 1. 2. 자, 선생님 지금 하나 건너뛴 거 예제 8번 진짜 역함수를 구하시옵니다. 실질적으로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들은 쉽게 연습할 수 있습니다. 쉽게 연습할 수 있고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푸는 것들로 연습을 할 거야.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우함수, 기함수 설명하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